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건국 신화는 이제 그 영남 척계 열전이라고 그러니까 영남 척계 열전이라는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국유사, 그 정도의 뭐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남 척계, 영남이라는 거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영남이 이제 대구 부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치면은 약간 그 남쪽에 그 동남 쪽이죠. 동남 쪽이죠. 근데 이제 베트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중국 반도, 그러니까 중국 그 대륙을 기준점으로 본다고 하면 베트남이 약간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 남중국해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약간 그 동남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영남은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베트남, 인도차이나 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교라는 건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어떠한 소문들,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15세기 후반에 그 후레 왕조 때 무경이라는 사람이 이 영남척계 열전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단군신화라는 개념의 베트남 신화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최근 저서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글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은이 무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 후레 왕조는 보시면 1428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조선 이렇게 이제 뭐 거의 한 500년, 400년, 500년이죠. 50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000년 동안 두 개의 왕조가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면, 베트남은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거의 한 12개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죠. 후레 왕조가 이제 레왕조인데, 그 전래왕조라고 있어요. 전래왕조가 이제 980년도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려가 그 생성되던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전래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리왕조, 쩐왕조, 그 다음에 호왕조, 그 다음에 뭐 2차 명나라 때 2차 그 중국 지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레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래왕조 다음에 레왕조가 두 개인데, 전래왕조가 있고 후레왕조가 있다. 후레왕조 때 이 영남척계 열전이 무경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월사락이라고 있어요. 월사락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영남척계 열전은 15세기에 써졌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13세기에 1377년에 써졌습니다. 지은이는 미상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그 베트남의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러한 신화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베트남의 이제 그 초기 왕국이 이제 흥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반랑이라고도 하고 뭐 락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보면 그 건국 설화에 보면 기원전 2879년
그 단군 신화가 이제 2333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거보다 그 한 2300, 한 400년? 400년 더 뒤로 가죠. 2800년, BC 2800년이기 때문에 그 흥부엉 황제가 이제 세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흥부엉이라고 하는 거는 부엉은 이제 왕이고요. 흥은 이제 어떤 영웅을 칭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제 반랑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의 이제 잠시만요. 지금의 하노이 북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단군조선, 예, 고조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단군조선이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이렇게 일반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뒤에는 이제 그 조선인데 조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반랑이 이제 그 지금의 그 베트남 북부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큰 지도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반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이제 그 대만 그 맞은편에 중국이 이제 푸젠성이거든요. 푸젠성.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복건성이죠. 복건성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광동성, 광서성, 저쪽에 운남성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거의 한 6분의 1, 5분의 1? 그 지역이 이제 반랑으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월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월나라 그 지역이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건국 신화의 내용을 보면요. 그 염제신농이 나옵니다. 일단은 염제신농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망오제 시대가 있어요. 사망오제 시대가 있는데 그 사망이 누구냐면 황제 헌원, 염제신농, 그리고 태호복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황제 헌원이 중국의 시조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제신농이 그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시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태호복기가 우리나라의 그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태호복기가 그 팔괘 있죠. 태극기에 지금은 태극기가 1000개만 남아 있어가지고 4개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게까지 합치면은 8개거든요. 그 8개를 만든 사람이 태호복기입니다. 그리고 하도까지 만든 사람이 태호복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망 중에 그 나라별로 보면 태호복기는 고조선, 그리고 황제 헌원은 이제 지금의 중국, 그리고 염제신농이 그 베트남,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조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제신농의 후손이 있는데 랑롱권하고 그 다음에 아욱거 이렇게 했는데, 랑롱권은 이제 바다의 신이고 이제 아욱거는 이제 산의 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100개의 알이 이렇게 100개의 알이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100명의 아들이 났다 라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군은 이제 사실은 이제 신화가 아닌 걸로 이제 나중에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홍산 문명이 지금 BC 3000년, 3500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홍산 문명에서 나오는 게 지금 그 오가구, 그리고 그 누에 같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누에가 나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의복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갑옷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BC 뭐 2000년, 1000년, 2000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의 어떤 문화생활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어떤 뭐라고 하죠?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뭐 묻혀 있거나 아니면 계속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의 신 락노권이 이제 남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거가 이제 산의 신인데 이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명씩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개천절이 있다고 하면 베트남에는 이제 흥절이라고 있습니다. 흥왕, 어떻게 보면 탄신일. 예. 그러니까 그 BC 2333년에 이제 당군이 이제 이제 건국을 한 거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개천절을 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이제 흥왕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국을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지도 있고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흥절이라고 해가지고 절입니다. 절인데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북쪽으로 편도 한 80km, 네, 80km 정도 가면 비엣지라고 지역이 푸토에 이제 비엣지라는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하노이에서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흥왕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하노이 경남에서 북서쪽이죠. 예. 북서쪽으로 80km 정도 가면 비엣지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흥왕 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사를 하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2015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입구인데 이제 거의 3월 10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3월 10일이거든요. 흥왕 탄신일 기간이. 그때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몇 번 가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못 갑니다. 예. 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구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되게 이제 의례를 하는 모습이죠. 베트남 의상이고요. 요게 이제 흥왕입니다. 흥왕이 누구냐면 100개의 알 중에 100명의 이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장남, 예, 장남이 이제 흥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개천절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안 간다고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흥왕 탄생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국군의 날에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개천절에는 국무총리만 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가 조금 이렇게 조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진 그런 행사가 돼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해외에 나와 보니까 이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근데 해외에 나와보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역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하물며 베트남을 이제 너무 뭐 이렇게 뭐 내려다 봐서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찾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현대에 조금 잘 된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역사들을 좀 편애하거나 이런 거는 진짜 삼가해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국기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100명의 아들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국기도 100개가 되겠죠. 이렇게, 흥왕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이제 2018년도에 그 행사 기간 중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가마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벤징하고 이제 벤안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빵입니다. 떡이라고 봐야 되죠. 네, 떡이네요, 떡. 요게 이제 벤증인데, 찹쌀 있죠? 예, 찹쌀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요 안에 이제 고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두 속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벤증은 이제, 구정 때도 예, 많이 먹고, 요 옆에 이제 마늘 피클이죠. 예, 마늘 피클하고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이제 벤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요게 이제 백야일. 그리고 이제 바베큐, 예, 바베큐 종류, 이렇게. 통바베큐죠, 통바베큐. 그러니까 통바베큐, 벤증, 백야일.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음식입니다. 베트남 건국 어떻게 보면 건국 신화하고 예, 그리고 한국의 건국 신화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은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공휴일로 지정한 거잖아요. 근데 하늘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있으면 이제 베트남하고 뭐 중국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이 되겠죠. 그리고 베트남 공휴일이고 공휴일의 명칭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개천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흥왕기념일,
그리고 날짜는 대한민국은 10월 3일 양력으로죠. 그리고 베트남은 음력으로 3월 10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0월 3일, 베트남은 3월 10일. 예. 그리고 시기는 BC 2333년부터 BC 2308년까지 이렇게 하고, 기간은 거의 대한민국은 2000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BC 2879년부터 2508년, 아니 258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2600년 이렇게 이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단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단군이죠. 단군은 이제 47대, 그리고 흥왕은 18대. 그래서 행사는 이제 우리는 제천 행사를 하고,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흥왕당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이산 제천단, 그리고 태국산의 단군전, 사직단의 백악전 이렇게 하고, 베트남은 푸토성 백지의 흥왕당 그 흥절에서 합니다. 이 보면 이제 그 흥왕의 역대 흥왕인데요. 보면 이제 그러니까 18대까지 18명이 이제 흥왕이 이제 존재를 했고요. 보면 이제 근데 뭐 언제 태어나고 뭐 언제 죽었나 요거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시작과 끝의 연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흥이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는 신이기 때문에 흥을 기준으로 두고, 그리고 부엉은 이제 그 왕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으로 두고, 가운데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 보면 란도 있고 히엔도 있고 뎁도 있고 히오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아인도 있고, 비엣도 있고. 그리고 단군에 보면 이제 단군 같은 경우에는 제외 기간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근데 제외 기간이 이제 여러 서적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단군세기, 그리고 단기고사, 그리고 이제 귀원사화,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요 자료에 나와 있는 그걸 이제 구분해 놓은 그 자료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47대까지 있고요. 보면 이제 왕검이 있고요. 부루, 가륵, 뭐 쭉 보면 보면 해모도 있고요. 해모, 다물도 있고요. 마물도 있고요. 쭉 해서 고열가까지 있습니다. 그 단군세기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 이 단군세기는 보면 이제 환단고기 책자에 보면, 환단고기는 이제 하나의 책자가 아니잖아요. 환단고기에 보면 이제 안암도 원동 중에 이제 삼성기 2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 이암의 단군세기, 그 다음에 이맥의 태백일사, 그리고 범장의 북부여기, 이렇게 이제 5권으로 된 책자가 이제 환단고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단군세기인데, 요거는 이제 1363년에 그 이암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요 고려 이제 고민왕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군세기는 이제 고려 고민왕 때 쓰여졌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수서령이라는 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서령이 뭐냐면은 그 조선이 이제 건국을 했잖아요. 조선이 건국을 했는데 그 조선은 이제 그러니까 사대주의를 했잖아요. 사대주의를 어떻게 보면 모토로 내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그 주위에 돌아다니는 서적을 보니까 전부 다 그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컸다, 더 위대했다, 그러한 서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서 이게 아차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선이 중국 밑으로 어떻게 보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중국 위에 있다는 서적뿐이니까 이때 이제 수서령을 합니다. 수서령이 뭐냐면은 그러한 그러니까 그 고려 뭐 조선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되겠죠. 그러한 시대 때 그 뭐 이렇게 위대한 어떻게 보면 찬란했던 우리 민족의 그 역사서를 다 걷는 겁니다. 다 걷어가지고 뭐 다 불태웠겠죠. 예. 그게 이제 수서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시황이 진나라를 건국을 하고 분서갱유를 하잖아요. 분서갱유가 뭐냐면 서적을 불태웠다. 갱유, 유생을 파묻었다. 왜 건국을 해가지고 서적을 불태우고 유생을 묻었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비밀이 있겠죠. 그 안에. 그 비밀 중 대부분은 그 비밀이 뭐냐면은 자신이 예를 들어 김일성을 설명을 해볼게요. 김일성이 아니잖아요.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잖아요. 그죠? 근데 김일성으로 행세를 하려면 김성주를 없애고 김일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수서령을 하면서 그 세조, 뒤에 보면, 그러니까 세조 때 이제 세조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서령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조선 걷어들인 책자가 뭐냐면 고조선 비사, 그 다음에 뭐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뭐 지공기, 표훈삼, 성밀기,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 요거는 그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그 책자입니다. 그리고 뭐 100여 권과 동천로, 마슬록, 통천로,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는 어떠한 기록, 뭐 천문학 같은 기록이겠죠. 동천록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책자를 다 걷어들인 겁니다. 세조 때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리고 세조 때만 한 게 아니라 예종, 선종 때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공기, 뭐 주남일사기, 그리고 뭐 호중록, 지화록, 그러니까 모든 뭐 천문, 지리, 뭐 음양에 관한 서적 다 수집을 한 겁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책을 숨기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그 중재라는 거죠. 반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차명에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숨기는 자를 차명에 취한다는 거는 그 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종 때까지. 예. 조선의 이제 7대가 이제 세조고, 8대가 예종입니다. 그리고 9대가 성종인데, 세조가 제위기간이 13년, 예종이 이제 1년, 성종이 25년인데, 수서령 기간이 39년입니다. 39년. 거의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수서령으로 책자를 걷어가지고 다 없앴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그 전에 조선이 그 위대했던 그러한 기록들을.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의 진실은 지금 저는 지금 한 뭐 5%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 조선시대 때 뭐 기록이 잘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그러한 뭐 그 내용들이야 검증이 된 내용들이 뭐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고려시대 아니면 그 발해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단군 조선에 대한 내용은 거의 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40년 동안 걷어가지고 다 불태웠는데 그런 자료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의 분서경유, 그리고 요 조선시대 세조, 예종, 성종 때 벌어졌던 수서령.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역사를 배워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요즘에 이제 그 미국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공자학원이 참 문제죠. 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요거에 100% 맞죠. 예,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단군을 신화라고 해가지고 그 단군의 지금 홍산 문명 같은 게 이제 그 발굴이 되는데 한 3000년대까지 넘어가고 3500년까지 넘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단군을 신화라고 하고 뭐 단군이 입었던 옷이 풀로 된 옷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는 어떠한 지금의 기독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BC 예수가 태어난 때부터를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 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역사는 제대로 정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보면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한국이 되는 거,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되는 거,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는 거는 다 노예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베트남 건국 신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